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정 교수가 법원에 출석해서 심사를 받을지도 관심이고 또 포토라인에 설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구속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조국 전 장관의 운명도 좌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 내일 오전에 법원에 나와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게 될 텐데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에 여러 가지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두 재판을 통해서 해명될 것이다.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 부분은 오촌조카 잘못을 더 씌운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내일 어떻게 영장 결과가 나오느냐 이게 주목이 되지만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기각이 된다면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에 알게 되었고요. 사모펀드라는 것이 잘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경제 경영 쪽에는 아주 무지한 것이 현실이고요. 동시에 제 처도 전문 투자자가 아닙니다. 제 처가 펀드 들어간다 생각하고 여러 펀드 이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게 지금 말하는 사모펀드인지 뭔지 자체를 몰랐습니다. 사모펀드 문제가 났을 때 조국이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100% 돈 막힌 사람 돈을 날려먹을 거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얘가 사기꾼이라는 자기가 입증을 한 거거든요. 내가 돈 막힌 사람 돈을 제대로 투자 안 하고 쓰거나 날려먹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입장에서는 지금 조국 교수하고 검찰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기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보면 매우 단순하지. 예, 정경심 교수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할 판사도 정해졌는데 서정욱 변호사, 이번에 영장 심사할 판사는 어떤 분입니까? 아마 판사가 이제 네 분 있잖아요. 예. 그 중에 두 분씩 이제 두 분은 영장 담당하고, 예. 그다음에 나머지 두 분 압수수색 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명재권 판사 그 조국 동생 기각했던 예. 그분이 아니고 무작위 추첨해가지고 이제 그 송경호 예. 판사 이분이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 판사 배정은 무작위 이렇게 추첨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그 명재권 판사가 또 배당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확률 확률이 4분의 1이네. 50%고요. 예. 다만 이게 조국 동생을 재청구하면요. 예. 그때는 이게 명재권 판사는 배제됩니다. 아, 그 해당 재청구할 때는. 네, 재청구했을 때요. 자, 지금 궁금한 게 과연 내일 영장 심사에서 영장을 발부할까 하지 않을까 이 부분인데 6분 패널의 전망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OX 한번 해볼까요? 발부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O,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분은 X로 한번 표시를 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지금 두 분은 기각 가능성 보셨고 네 분은 발부가 될 거다 이렇게 보셨는데 기각 이후 오기영 변호사는 어떤 점에서 기각 가능성 보십니까? 저는 발부 가능성을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지금 제3자가 언론을 통해서 접한 정보를 가지고 수사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어떤 단정적인 확신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 제 기본 생각으로는. 구속영장 발부의 요건은 세 가지인데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이제 소명의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미 지금 언론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표창장 문제, 입시 비리 관련된, 또 하나는 사모펀드 관련 문제, 또 하나는 증거 인멸과 관련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하도 이야기들이 많이 반복되고 그래서 더 이상 추가할 건 없는데 그다음 증거인멸 도주 우려인데 도주 우려 문제는 없고 예.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계속 혐의식을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좀 갖고 있어서 예. 이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충분히 기각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어떤 점에서 발부 가능성을 높게 보십니까? 발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지 마시고 예. 그 근거를 한번 얘기를 해줘 보세요. 예. 구속영장은 이제 요건이 그 법에는 두 가지예요. 예. 첫째는 이제 그 사안이 중대하고 소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둘 중에 하나 OR입니다. 엔드가 아니에요. 예.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법에. 자 그렇다면 이게 그 저는 이제 도주 우려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증거인멸은요. 정경심의 혐의 속에 증거 위조 교사, 은미 교사가 아예 범죄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당연히 증거인멸이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범죄가 중대하고 소명되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범죄는요, 입시 비리는 상당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최순실도 이화여대 이거 아시안게임에 금메달 딴 걸 면접에 반성해서 3년 실형이 나왔어요. 그런데 표창장이나 인턴 같은 걸 위조했다면, 만약에 그게 소명된다면 지금 계속 보도되니까, 그러면 이게 그 상당히 범죄가 중대하고요. 가장 중대한 범죄는 바로 이제 그 자본시장법 있죠. 그 중에 그 미공개 정보 이용 있잖아요. 범죄 수익 은닉한 거.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이게 정경심은 오촌 조카 조범동이가 다 했다.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차명으로 보유했단 말이에요. 왜 동생 차명으로 보유하고 두 번째는 이게 왜 실물로 보유하느냐 말이에요. 그냥 이게 차명이 아니고 본인이 사서 계좌에 있었으면 당연히 신고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범죄 수익 은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주가가 급등할 때 주가 조작이 이루어질 때 그때 샀느냐 말이에요. 예. 주가가 이게 7,250원까지 뛸 때 5,000원에 샀단 말이에요. 이런 게 여러 가지 봤을 때 상당히 범죄 혐의 중대나 소명이 된다. 이거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게 건강이 하나 변수가 있는데 그건 법에 없는 요건인데 근데 이 건강도요. 예를 들어 이제 악성 뭐 뇌종양이나 악성 이게 뇌경색은 그 정도 못하면 그게 병원에 벌써 입원해 있겠죠. 그게 아니고 여러 진단 내도 악성이 아니거나 이런 걸 이게 검찰이 이미 다 확인하고 청구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발부 가능성이 높다. 이래 보는 거예요. 예. 끝까지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차재원 교수는 어떤 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나요? 저는 뭐 사실 앞서 뭐 우리 오경기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저도 뭐 이 사실 이 영장이 발부된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좀 안 될 수도 있다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 검찰이 사실 이번에 혐의를 보면 사실 그 WFM이라고 제2차 전지 만드는 데서 그러니까 예. 정경심,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가 그 13억이라는 돈을 빼서 그 10억이라는 돈을 이 정경심 교수 측에 줬다는 이야기가 그동안 꽤 오랫동안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 자체가 공소장에 빠져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이 왜 빠졌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검찰이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을 나름대로 염두에 두고 그것을 나중에 2차 구속영장을 그러니까 재청구를 할 때 이 카드를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조차도 첫 번째 구속영장의 기각에 상당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예.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점에서 물론 뭐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는 영장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이지만 예. 그러나 그렇게 저는 뭐 100% 확신하기 100%는 아니다. 힘들다. 그리고 또 검찰이 주저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는 저는 뭐 기각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봅니다. 저도 예.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뭐 저도 이제 판사가 아니니까 100% 된다 안 된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지금 차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검찰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영장 판사가 봤을 때 그 동생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WFM의 지금 그 종이로 된 주식이 확실히 정경심의 것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나머지 현익이 범죄 수익을 은닉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증거 위조, 증거 은닉 교사의 문제가 있고 마지막 변수가 되는 게 그러면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떠하냐라는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에 명재건 판사가 영장을 심사할 때하고는 상당히 지금 다른 상황이다. 물론 지금 뭐 그 CT나 MRI를 제출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 쪽에서는 이것이 구속을 하지 않을 사유가 안 된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제출을 같이 한 것 같습니다. 혹시 더 덧붙일 말씀 있으신 분? 그러니까 우선은 뭐 저는 간단히 봤을 때 증거인멸 관련해서 송경호 판사가 갖고 있는 그동안의 경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구속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 짧게 얘기할 예. 수 있고, 뭐냐. 명재근 판사의 경우에는 사실은 웅동왕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별건 수사처럼 느꼈기 때문에 판사가 좀 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성철 소장만 얘기 안 하실 수는 없으니까. 법률적인 판단을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아주 잘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는 이렇게 중대한 범죄 행위가 있고 그다음에 증거인멸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되게 많은 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앞으로 그럼 누가 구속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영장이 기각이 되면 정말 형사소송법상 아주 상당히 기념비적인 일이 될 것 같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자 구속영장 발부냐 기각이냐 두 분 이렇게 의견이 갈렸는데 영장이 발부되느냐 아니면 기각되느냐에 따라서 또 조국 전 장관 큰 영향을 받게 될 건데요.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 피의자입니까? 어떤 신분인지는 지금 수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러니까 뭐 고발이 됐기 때문에 이제 피고발인 신분인 거는 맞습니다만은 저희가 어떤 특정 혐의의 혐의자라고냐 아니냐는 부분은 지금 현재 확인해드리기 혐의의 경중이나 유무와 관계없이 피의자입니까? 아닙니까?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피고발인으로서 언제 소환합니까? 좀 확인해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소환은 합니까?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출근하십니까? 서울대 복직 관련해서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 소환 혹시 연락 받으신 거 있으세요? 정경심 교수님 어디 계시나요? 교수님, 정경심 교수님은 어디로 가신 겁니까? 한 말씀만. 예, 아직도 기자들이 저렇게 조국 전 장관 집 앞에 계속 진을 치고 있군요. 서정욱 변호사, 조국 전 장관 지금 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데 영장이 만약에 발부된다면 그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이게 영장 발부 여부하고는요. 예.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는 직접 관계가 없어요. 예. 발부 여부하고. 옛날에 조범동이 공소장에 없던 게 정경심 교수 영장이 들어간 거 있죠. 아까 이제 10억 횡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거는 이제 정경심 교수가 미리 조범동 공소장을 보고 방어를 할까 싶어서 빼놨는 게 있거든요. 근데 법조계의 일반적 관측은 정경심 교수 영장에 있는 범죄 사실 11개 있죠. 이게 전부 다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국 장관을 타겟으로 하니까 그럼 이게 조국 장관이 부인의 영장을 보고 또 이게 방어를 하면 안 되니까 몇 개 빼난 게 대표적인 게 두 개로 봐요. 예. 정경심 없지만 빼난 게 공직자윤리법. 지금 이게 법에는 없죠. 그러나 이게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백지신탁 거부의 죄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게 WFM 주식을 뭐 샀다. 이렇다면 이게 그 직접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경심 조국 같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구속영장에 웅동학원 부분이 전에 빠져 있죠. 예. 그러기 웅동학원 허위 소송 동생이 해올 때도 조국 장관도 이사를 했고, 그다음에 그 정경심 씨도 후에 이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캠코 소송에 대해서 방어 전략이 컴퓨터에 놓은 것도 있고요. 따라서 이 웅동학원 부분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정경심 영장에 있는 것 중에는 서울대 인권법센터 있잖아요. 예. 이거는 조국 장관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런 부분, 서울대니까. 예. 또 이렇게 증거인멸 부분 있죠. 김경로 아내 도와줘서 고맙다. 또는 이게 영주까지 내려갈 때 통화하면서도 아무 사유를 묻지 않았다. 이런 건 증거인멸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거 한 2개 정도 추가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기존 것도 혐의가 영장 발부 여부에 상관없이 한다는 거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또 소환이라든지 뭐 기소까지는 그냥 쭉 갈 거다 이렇게 그렇죠. 전망하시는 물론 이게 거죠?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가 급물살을 타서 예. 좀 이게 빨리 할 수 있고 예. 영장이 기각되면 약간 시간은 더 걸릴지 몰라도 알겠습니다. 그 결론은 똑같다는 거예요. 오기영 변호사, 그렇지만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 수사 상당히 여러 비판에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분들이 이제 많이 지적을 하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보통 특별 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길게는 안 한다는 겁니다. 예. 특별 검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도 국정농단 사건도 한 2달 정도가 최대 맥시멈 법적으로 기한을 주고 합니다.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수사가 뭐가 더 있을까 싶고 지금 이제 수사보다는 현재 이루어진 수사의 그 자료들을 가지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리고 재판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도 언론에서 24시간 특정인을 쭉 추적하듯이 하는데 그건 좀 과도하다. 예. 이제는 좀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이 2달 동안 전국적으로 수십 곳을 조사하고 압수해가고 지금 현재 뭐 보니까 어떤 조건인가요? 그 동생의 그저 예. 친구가 참고에 한 70명 조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조사의 결과물들을 갖고 이제 재판에 가서 이길 수 있는 가 없는가를 검찰이 판단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첫 번째 심판을 받는 과정이 이제 영장에 대한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다.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절제하고 그 다음 수수부의 순으로 갈 거냐 말 거냐인가를 검찰이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예. 요구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정 교수는 순망치안이라고 쓰셨나요? 네, 무슨 순망치안이었습니다. 의미로? 그러니까 예. 뭐 순망치안의 말이 그거 아닙니까?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예. 그러니까 사자성어인데 아마 이 케이스가 딱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아마 검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조국수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급무사를 타겠죠. 검찰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아마 조국 전 장관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아마 팔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상황에서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온다고 해서 같이 구속영장을 치지는 않겠죠. 부부의 경우에는 같이 구속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상당한 그 수사의 강도가 예상되지만 만에 하나 이 지금 정경심 교수가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검찰 수사의 그동안의 정당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치 국보험이 상당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지만 수사의 강도 자체는 아무래도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고 저도 그 관측에 동의합니다. 예. 정태근 의원. 그러니까 저도 영장 발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소환을 할 텐데 그 시기나 강도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왜 그러냐면요. 아까 서 변호사님은 여러 가지 범죄 혐의 사실을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아마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건데 예.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걸 보면 정경심 교수가 지금 혐의로 받고 있는 내용 중에서 WFM 주식을 호재성 공시가 나오기 전에 예. 그 매입을 했다라고 해서 소위 이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주식을 매입했고 이걸 수익을 은닉하고 있었다.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 정경심 교수가 내 거 아니다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동생 거 맞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가 절실했던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물증을 잡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정 교수 입에서 그것들을 시인을 받아내야 사실은 조국 교수를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분명하게 소환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어떻든 영장이 발부되는가 안 발부되는가의 문제는 일정 정도는 조국 교수의 소환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입니다. 예, 내일 또 구속영장 심사 있으니까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고요.